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현충원을 참배하고 고 김대중 대통령님, 이효 여사님 묘역도 멀리서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직접 묘소를 참배할 수는 없었지만 그분과 처음 정치권에서 만난 옛 인연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김대중, 이기택 두 분 공동대표가 이끄시던 민주당의 부대변인으로 임명받아 처음 인사로 하를 갔던 날 제 손을 잡으시고 정치인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지고 국민들보다 딱 한 발 앞서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또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던 김대중 총재님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뒤로 30년 동안 저는 바로 그런 김대중 총재의 가르침에 따르는 그런 정치를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저는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전국에서 골고루 사랑받는 그런 정당의 당대표가 되는 것, 그것이 저희 오랜 정치적 꿈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1980년 5월 저는 서울의 산동네 달동네에서 유인물을 뿌렸습니다. 광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광주를 살려야 합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그 경험은 저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에 걸쳐서 3번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 뒤로 저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벗이 되겠다, 또 그들 곁에 있어야 되겠다는 저의 사회적 정치적인 제 뜻을 지킨 채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대구에서 지난 8년간 4번의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3번 떨어지고 한 번밖에 당선되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정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지역주의라는 암덩어리, 이 암덩어리를 정말 깨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걸어갔던 평화 통일의 길, 노무현 대통령이 온몸을 부딪혀서 깨려고 했던 그 지역주의의 벽, 그리고 촛불 시민혁명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길, 이 세 분들이 앞서갔던 그 당당한 길, 그래서 마침내 여기까지 온 민주당의 그 자랑스러운 뜻을 온 국민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 역사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 저는 당대표가 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2년간 당을 책임지고 가야 할 민주당 당대표의 엄중한 책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내년 4월에는 부산시장 선거를 비롯한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양쪽이 아마 치열하게 대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 및 그 다음에 정권 재창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내년 9월쯤부터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달에는 대통령 선거가, 그리고 6월 1일에는 지방자치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에 뽑히는 당대표는 바로 이 엄중한 민주당 및 민족사의 운명을 가름할 이 중대한 선거를 책임지고 지휘해야 하는 그런 대표입니다. 따라서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사랑, 또 민주당이 더 잘했으면 하는 국민들의 따끔한 질책까지 모두 다 묶어서 더 큰 민주당을 만드는 그 책임이 이번에 뽑힐 민주당 대표에게 주어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김부겸은 꽃가마를 타는 당대표가 아니라 당원 동지들과 함께
국민들의 바닷속에서 노를 저어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우리들이 함께 꾸는 꿈을 실현하자고 호소하는 그런 당대표가 될 것입니다. 거듭 약속드립니다. 저는 당대표가 된다면 2년 임기의 당대표가 임기를 꼭 채워서 아까 말씀드린 그 중요한 정치적 고비를 당원과 국민들과 지지자들과 함께 반드시 돌파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더 큰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치와 기준을 당당하게 후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진전시키는 당대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당대표가 되면 176분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자치단체장님들 또 각 자치의회의 의원님들 그리고 150만에 이르는 우리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국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 당의 존립의 이유인 국민의 삶과 행복을 책임지는 책임국가의 길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우리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뭔가 전환기의 새로운 발상의 전환과 준비와 변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지금 시급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권 및 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기본소득 도입 문제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서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을 빨리 도출해내야 하고 그것이야말로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그 이 아픔 속에서 가장 상처가 큰 국민들을 보담싸 안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만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박상기 법무장관,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안을 정부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핵심은 국민의 인권을 잘 보장하기 위한 어떤 제도가 필요한가에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져온 비대한 검찰 권력, 국민의 통제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제도는 분명히 개혁되어야 합니다. 저는 최근 검찰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은 바로 당신들의 그런 행동이 그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그런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저는 남북의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도적 지원을 적극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또 제재라는 국제사회의 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과 관계되는 인도주의적인 가치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그 역할을 당당하게 국민과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일부 남북 대결주의자 혹은 이 반공주의자들께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행위들이 이 민족사의 모처럼 이루어진 이 평화를 깰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걸 분명히 경고해 둡니다. 또 미래통합당도 그런 세력들과 손잡지 말아줄 것을 거듭 경고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가치와 미래를 훼손하는 세력들하고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넷째, 집으로 부자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 집에서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몇 차례
부동산에 관련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가지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동성이 풍부해서 그렇다는 말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너무나 국민들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주거 안정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긴급한 정책들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다주택 종부세 강화를 시급히 준비하고 그리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꿈 자체가 결코 좌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노무현 대통령 이래 우리들의 오랜 수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그저께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제 수도권의 인구가 51% 가까이 됩니다. OECD 국가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된 그런 나라, 또 그런 곳에서 경쟁력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제는 전국을 서너 개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서 그들 스스로 내에서 자생력을 갖추고 발전의 전략을 세우고 거기서 국민들의 삶을 나누어 책임지는 그런 국가 운영의 틀이 꼭 필요합니다. 여섯째, 노동과 일자리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용역 노동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안 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을과 을들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노, 사, 정 간의 대타협을 통해서 상생형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를 비롯한 여러 다양한 일자리 모형들을 통해서 노, 사, 정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상생하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허락하신 176석에 결코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 성원은 바로 저희들이 조금만 잘못하고 교만하면 바로 채찍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책임을 한층 더 무겁게 느끼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 더 안전한 삶,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되는 그런 책임 국가의 그런 비전을 실현하는 책임정당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도 이 시간에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의 방역 싸움에서 여러 가지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의료진 등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면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네.